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0월 20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8억 플러스 알파입니다. 플러스 알파 대선 자금을 추적을 하기 시작하면서 민주당 안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정치 탄압이다. 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재명이 분신이라고 말했던 이재명의 아바타 김용 체포에 대해서 정치 탄압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결의문 같은 것을 내놨지만 속으로는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일사불란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대장동과의 그 연관성을 그토록 부인했던 이재명 대표가 대선 경선 때뿐이 아니고 지금 검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 전부터 이재명이 대선에 출마할 때부터 자금줄이었다. 대장동 일당이 파이프라인 역할을 했다. 돈줄이었다. 자,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반명, 비명, 또 친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낙연 전 그 대표 이쪽에서 부글부글 끓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이재명의 위기로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에 끝나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실각을 할 수도 있는 자리를 물러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치닫는다. 이런 분석이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제가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죠. 이재명이 당대표직에서 조기에 물러날 가능성. 뭐냐면은, 어떤 선거법상의 허위공표죄, 이거 기소된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계속 재판도 하고 오래 걸리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있던 것이 성남FC 후원금 2억이죠. 그런데 이 두산과의 이 거래관계 50억인가요? 거기서 뇌물죄, 그 제3자 뇌물죄를 적용을 해서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기소와 동시에 부정부패니까 이 민주당 당원 80조에 따라서 대표직이 당장 정지가 돼버리죠. 그러면 실각을 하는 겁니다. 자, 실각을 하는데, 물론 여기 셀프 구제책이 있죠. 그때 막 당헌을 개정을 해서, 당무위원회에서, 이것을 구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을 하면은, 이 대표직을 박탈당하지 않는데, 그거 당무위원회 의장은 이재명 본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결을 거쳐야 되죠. 의결 상황이기 때문에, 당무위원회 의결이기 때문에, 당무위원회 안에 여전히 지금 친문, 문재인 과거에 친노부터 시작되는 친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토를 해버리면은 이 당 대표직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그럴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 당 내에서 이재명 비토론이 확산이 되는 상황이어서 왜 그러냐면은 이 상태로 가다가는 모든 것 지금 국감도 다 중단을 하고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까지 그랬죠.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다음 총선을 향해서 나아가고 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다가는 민주당이 모두 공멸하겠다. 이재명 때문에 이런 그 분위기가 지금 확산이 되면서 이재명 비토론이 점차 더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반명, 친문을 중심으로 한 반명 입장에서는 이 상태 그대로 가도 이재명이 만약에 다음 총선,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막 휘두르면서 자칫하면은 친문 진영이 공천 학살을 당할 우려가 있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마침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특히 돈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이참에 이재명에 대한 좀 비토 움직임, 몰아내자. 아직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직은 없지만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대선 경선 자금이 불거졌죠. 대선 자금 이전에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에서 돈이 투입됐다. 자, 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김용 핵심 척근인 이재명의 핵심 척근 김용의 체포영장에 8억 원이 경선 자금 용도다.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선 자금이라면은 당 내에서 그때 이낙연, 정세균, 박용진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대장동 돈이 투입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전체 20억 원 중에 지금 8억만 받고 이 상황이 계속됐으면은 나머지 12억도 다 받을 수 있었는데 12억은 지금 펑크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순차적으로 돈을 받고 있는 도중에
그 대장동 관련 의혹 보도들이 쏟아졌죠. 그리고 수사도 막 들어가고 하니까 더 이상 돈 지급이 안 돼서 그렇지 실제로는 20억 원을 받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8억 받다가 나머지는 펑크가 나버리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뭐 20억을 받을 정도 되면은 또 얼마나 편의를 봐줬겠느냐. 그것은 너무 복잡하게 얽히니까 일단 그것은 논외를 치고 어쨌든 이재명은 이 선거 때마다 대장동 일당의 도움을 받았다. 자, 파이프라인을 딱 깔아놔서 그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 경선 자금뿐이 아니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건 대선 경선 자금 8억 원인데 이 외에도 2014년 그리고 2017년에 이번에 돈을 조성을 한 남욱 등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정치 자금이 흘러간 단서를 포착을 하고 수사를 확대를 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파이프라인에서 돈이 흘러간 게 대장동 일당에게서 이 선거 자금이 흘러간 게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된 8억 원뿐이 아니고 물론 12억 원 못 받은 것도 있고 그 전부터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2014년 그리고 2017년에 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정치 자금이 흘러 들어간 단서를 포착을 했다. 2014년은 아시다시피 지방선거가 있었죠. 그때 이재명은 성남시장 선거에 재선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성남시장직을 맡았죠. 그때 선거자금으로 흘러갔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2017년에 돈이 흘러갔다. 이것은 이 경기도지사 선거가 2018년에 있었죠. 그것을 앞두고 돈이 흘러갔다. 또는 2017년에 조기 경선할 때 이재명이 그 문재인과 같이 후보로 경합을 하기도 했죠. 자, 그때도 돈이 흘러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친명 이 네티즌들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웠을 텐데 그때도 대장동 돈이 이재명 캠프에게로 흘러갔다. 자, 이 상황에서 김용에 대한 구속영장에 이 자금 수수 규모가 8억 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구속영장은 지금 체포영장에는 8억 원이 되어 있지만 구속영장에는 8억 원 플러스 알파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8억 원보다. 이런 형식으로 기재될 것이라는 관측도 벌써 나오는 이 상황이죠. 자,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경선에 참여했던 그 민주당 사람들이 상당히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를 하겠죠. 자, 오늘 설훈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낙연계의 자장이었죠. 그때 대선할 때. 자, 설훈 의원이 CBS에 출연을 해서 김용이 본인이 8억 원 받은 것과 무관하다고 해명을 했는데 나는 그것을 100% 신뢰하지는 않는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의 핵심 측근이 이야기한 거를 100% 신뢰하지 않는다. 돈 받았을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설훈 의원이 본인이 직접 이재명을 만나서 만약에 당대표에 출마를 하면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문제들은 당에서 막을 테니 이 대표 경선에 나오지 마라.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을 저는 예견을 했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설훈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김대중 그 밑에서 동교동계 출신이죠. 굉장히 정치를 오래 했고 이 흐름을 잘 압니다. 그래서 설훈 의원도 뭔가 지금 심상치 않은 것을 그때부터 느꼈고 지금 와서 이 김용을 적극적으로 두둔하는데 거기 가담하지 않고 본인이 신뢰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 이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예를 들어서 이재명은 지금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의원총회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서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본 적도 쓴 일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 적도 쓸 일도 없다. 이것은 본인이 그 자금을 직접 만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용이 8억 원을 받고 나머지 뭐 12억 원을 더 받기로 했어도 그것은 김용이 하는 것이지 나는 그 돈에 대해서 본 적이 없다. 꼬리자르기죠. 이걸 벌써 만약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왔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것은 김용의 일탈이라는 쪽으로 지금 꼬리자르기를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진성준 의원도 오늘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일종의 궤변 비슷한 걸 내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척건이라는 사람이 불법한 돈을 받았다는 것이 곧 이재명의 불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김용이 돈을 받았어도 그것은 이재명 후보 본인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돈을 중간에 뭐 착복을 했든지 아니면은 혹시 경선 그 과정에서 썼어도 거기에 이재명과 직접 무슨 상관이냐 이런 논리입니다.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 대선 자금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민감한 돈 문제가 불거졌고 그동안 뭐 친문, 친명 엄청난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 봉합이 된 상태로 가고 있었죠. 문재인 리스크도 있고 이재명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봉합된 상태로 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 민감한 돈 문제가 그 갈등이 불씨가 남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자기 총선 공천 학살 우려 이런 분위기까지 섞어지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비토 운동이 본격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에서 검찰이 이재명을 수사를 하다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명 진영이 굳이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재명의 실각설 이것은 이 사법적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점차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시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입니다.